네, 그럼 이번에는 자바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네트워크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기본이 되는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바로 IP입니다. IP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IP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장시간 통신을 할 텐데, 통신하려면 장시간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가 필요하죠. 구분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상대방을 명확히 지칭한 다음에 그 지칭한 상대와 같이 통신을 할 테니까요. 자, 그때 이런 과정에서 장치를 식별하는 주소가 바로 IP 주소입니다. 그걸 가지고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부르죠. 자, 이런 IP에는요, IP 버전 4가 있고요, IP 버전 6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 IP 버전 4고요. IP 버전 6도 표준화는 다 이미 됐고, 일부 영역에서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IP 버전 4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32비트로 주소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32비트의 주소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는요, 여러분들이 그 개수를 구하시게 되면, 자, 2의 비트 수라고 하는 것이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거든요. 자, 그러면 32비트니까 2의 32승이 되겠네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43억 개 정도의 IP 번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 바꿔 얘기하면 인터넷상에 43억 개 정도를 서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표현 방법을 좀 보도록 할까요? 표현 방법은요, 10진수 4개를 도트로 구분해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구 점 이렇게 0부터 255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각각의 숫자는 그것이 점으로 구분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 192.168.0.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하나는요, 10진수로 표현합니다. 자, 0부터 255까지는 256이죠. 256까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8비트가 필요하단 말이죠. 바꿔 얘기하면 8비트씩 각각 표현해가지고 총 4가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2비트가 되는 거고, 32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43억 개 정도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43억 개 정도의 IP를 다 모두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특정 IP들은 특별한 용도로 예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나중에 뒷부분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127.0.0.1 점이 하나 빠졌네요.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127.0.0.1이라고 하는 건 루프백 주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루프백 주소라고 하는 것은 보낸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루프백, 되돌아가는 주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무슨 브로드캐스트니 멀티캐스트니 일단은 특정 용도로, 일단은 장치를 구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IP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43억 개에서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결국에는 인터넷에서 장치를 식별하는 주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IP 버전 6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3억 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IP 버전 4라고 했는데 43억 개면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장치들을 구분하는 데 충분할까요? 당연히 부족하겠죠. 지금 저희 인구뿐만 아니라 보통 한 사람이 집에 컴퓨터도 있고요. 휴대폰도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또 심지어 요새는 IoT라고 해서 집에 냉장고, 세탁기, TV 같은 것들도 다 IP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3억 개는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IP 버전 6라고 하는 거고요. IP 버전 6는 이런 IP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32비트밖에 안 되던 그 IP의 주소를요, 무려 128비트로 늘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28비트로 늘렸다는 소리는 총 몇 배 했다는 소리죠? 4배입니다. 4배. 일단 비트 수는 4배지만 실제로 비트 수를 4배 함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는 가지수는요, 실로 어마어마하죠. 요거 하나가 기본적으로 IP 버전 4였단 말이죠. 자, 그럼 이걸 가 4개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가지수는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43억 곱하기 43억 곱하기 43억, 이렇게 43억을 4번 곱한 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를 잠깐 볼까요? 이거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보면, 네, 한번 심심하면 두드려 보십시오. 두드려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했고 여기까지입니다. 이만큼의 가지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43억이라고 한 것이 IP 버전 4라고 했는데 그거랑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요, 실제로 10억 단위에 있는 숫자만 체크를 해봤어요. 요즘 17억
6800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엔 IP 버전 4가 표현할 수 있는 범주 레인지가 한 이 정도 된다고 치면 실제로 IP 버전 6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건 정말로 어마어마하죠. 자, 이 정도 되면 지구상에서 모든 아무리 IoT라고 해서 많은 장치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장치들한테 IP를 할당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표현하는 방법은 조금 특이합니다. 표현하는 방법은요, 일단 0000부터 시작했고 FFF까지 자릿수 하나가 IP 버전 4 같은 경우에는 10진수를 표현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16진수를 표현합니다. 자, 16진수 하나가 요거 하나가 4비트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요거 두 개가 한 바이트란 말이죠. 8비트니까. 그럼 결국에는 요 두 가지를 표현했으니까 요 자릿수 하나, 다시 말해서 여기 0000부터 시작했고 FF까지 나타나는 첫 번째 자릿수 하나가 2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럼 2바이트짜리가 총 몇 개가 있냐면 8개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2바이트 땡땡 2바이트 땡땡 2바이트 땡땡 자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럼 2바이트씩 해갖고 8개를 콜론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총 몇 바이트죠? 16바이트죠. 16바이트라고 하는 것이 128비트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2바이트씩 16진수로 콜론을 가지고 구분해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워낙에 표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지금 8개나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몇 가지 약식 표현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 약식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 같은 경우에 생략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그걸 배우시는 게 아니고 자바 네트워크를 배우시는 거니까. 근데 IP 버전 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8개를 표기하는 IP 버전 6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일단 이해하시고 추가적으로 얘가 어떤 특정 조건에서는 줄여서 표현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윈도우 같은 경우에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요 CMD 창이라고 하죠. 자, 그 커맨드 창에서 IP config라고 치게 되면요 창이 하나 뜰 거고요. 그 뜬 창에다가 실제로 여러분들 그 CMD 창에서 IP config 다시요 CMD라고 하는 것에서 IP config를 치면 이제 얘가 나올 겁니다. CMD를 치면 명령 프롬프트 창이 나올 거고 그 창에다가 IP config를 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기본적으로 IP 버전 4랑요, IP 버전 6에 대한 기본적인 주소가 나올 겁니다. 자, IP 버전 4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2.168.123.159 이런 식으로 10진수가 4개가 점으로 연결되어져 있고요. IP 버전 6에 대한 주소 체계는요, 이렇게 콜론을 중심으로 해서 16진수 4개의 16진수로 구성되어져 있다. 4개의 16진수 하나하나가 2바이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어떤 특정 조건에서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비어져 있는 칸도 있고요. 실제로 8개가 안 됐지만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내용 정리할게요. 일단 IP 주소라고 하는 것은 IP 버전 4랑 IP 버전 6로 나눠지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들은 다 IP 버전 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P 버전 4라고 하는 것은 10진수 4개를 도트로 연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10진수를 표현하다 보니까 한 자릿수가 0부터 255까지 총 256개의 가지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도트 하나가요. 자, 그리고 IP 버전 6라고 하는 것은 이런 IP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무려 IP 버전 4에 대해서 그 양보다 4배만큼 주소 할당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특히 IP 버전 4를 이후에는 설명을 할 테니까 이걸 IP 버전 4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그걸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IP 버전 4 그 43억 개의 IP를요 그냥 무턱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용 목적에 따라 이렇게 클래스를 분류하고 사용합니다. 그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5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A 클래스부터 시작해서 알파벳 순으로 E 클래스까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될 클래스가요. A 클래스부터 시작해서 C 클래스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은 주로 회사를 다닌다고 한다면 B나 C 클래스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일단 A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좀 색깔을 다르게 표시했는데 A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요. 네트워크 아이디한테 한 바이트. 지금 결국에 여기 한 바이트죠. 한 바이트, 한 바이트, 한 바이트, 한 바이트. 총 이렇게 4바이트를 할당하고 있는 게 IP 버전 4란 말이죠. 자, 근데 그 중에서 네트워크 아이디에다가 한 바이트를 할당한 것이 A 클래스, 네트워크 아이디가 2바이트가 B 클래스, 네트워크 아이디가 3바이트가 C 클래스입니다. 자, 그러면 ABC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은, 이 클래스의 차이점은 네트워크 아이디를 몇 바이트를 할당하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똑같은 얘기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A 클래스는 네트워크 아이디를 한 바이트 할당했으니까 이 뒷부분이 호스트 아이디인데요. 호스트 아이디는 나머지가 호스트 아이디니까요. 3바이트가 되겠죠. 자, B 클래스는 2바이트가 될 거고요. C 클래스는 1바이트가 될 겁니다. 자, 이 호스트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장치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장치의 개수. 연결할 수 있는 장치 개수. 자, 그럼 여기 네트워크 아이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네트워크의 개수가 되는 거죠. 네트워크의 개수. 자, 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각각의 클래스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프리픽스 코드는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0으로 시작하면 이건 다 A 클래스라는 소리인 거고요. 1, 0으로 시작하면 얘는 B 클래스라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1, 1, 0으로 시작하게 되면 얘는 C 클래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네트워크의 개수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A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첫 번째는 0으로 고정되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7개의 비트의 조합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0000으로 다 구성되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1111로 다 구성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0000부터 시작해서 1111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네트워크로 쓸 수 있으니까 결국에 네트워크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2의 7승계가 될 겁니다. 이게 네트워크 개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A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의 개수는 2의 7승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호스트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럼 이 A 클래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한 바이트씩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83, 24비트가 호스트의 개수입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0인 경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모두 다 1인 경우까지 이만큼이 다 호스트로 할당을 할 수 있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당연히 전체 장치의 개수, 연결할 수 있는 장치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2의 24승 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이게 호스트 아이디입니다. 자, 이후에 배우겠지만 실제로는 2의 24승 개에서요. 2개를 빼셔야 됩니다. 2개는 장치를 할당할 수 없습니다. 자, 그 2개는 네트워크 자체의 아이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아이디 2가지가 빠지는 건데요. 가장 작은 거 00000 다 모두가 0인 케이스랑 모두가 1인 케이스 2개가 각각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은 맥락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여기 B 클래스에서 할당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개수는 자, 2의 10, 16, 15, 14겠죠. 2의 14승계일 겁니다. 자, 여기에 8개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6개가 있을 테니까 6비트가 있을 테니까요. 전체적으로 14개 비트죠. 그럼 2의 14승계의 네트워크의 개수가 있을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16승계에서 2개를 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13승계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8승계 빼기 2가 되겠네요. 2의 13승계가 아니죠. 2의 21승계의 네트워크겠죠. 여기서부터 여기 8개, 여기 8개, 그리고 여기에 5개.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2의 21승계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 호스트는 2의 8승계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이게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입니다. 자, 결국에 정리하면 A 클래스와 B 클래스와 C 클래스는 네트워크의 개수와 호스트의 개수에 할당되는 바이트에 따라서 클래스가 분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호스트의 개수가 결국엔 장치에 연결될 수 있는 개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냥 한번 질문을 미리 한번 드려볼까요? C 클래스 하나, C 클래스의 하나의 네트워크에서는 몇 개를 연결할 수 있을까요? 몇 개의 장치를 연결할 수 있을까요? 자, 2의 8승계를 하나의 네트워크에서는 2의 8승계를 연결할 수 있을 거고요. 2의 8승계라고 하는 것은 256개니까 거기에서 빼기 2를 해서 총 254개의 호스트, 장치를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C 클래스 딱 하나의 네트워크가. 그럼 그 C 클래스는 무려 2의 21승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각각 네트워크에서 254개의 장치를 연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D 클래스입니다. D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앞에 프리픽스로 1110이 연결되어지는 게 바로 D 클래스고요. E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다 1인 경우를 E 클래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D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가상의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지금 고정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1110으로. 그럼 얘가 0000일 때 첫 번째 바이트는 224거든요. 다 1111일 때는 첫 번째 바이트는 239입니다. 자, 나머지는 올 수 있는 게 0부터 시작해서 255까지 올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24.0000부터 239.252525까지가 바로 멀티캐스트 주소예요.
자, 후반부에 멀티캐스트에 대해서 배우시겠지만 멀티캐스트는 가상의 IP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특정 주소로 멀티캐스트라고 하는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클래스는 향후 사용을 위해서 예약된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이제 클래스 A, B, C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결국 호스트를 할당하는 기본적인 클래스는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죠.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 클래스입니다. A 클래스는 네트워크에 할당된 아이디가 한 바이트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한 바이트 중에서 첫 번째는 이미 0으로 고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7개의 비트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할당하니까 결국에는 2의 7승계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수는 2의 128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128개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고요. A 클래스에서는 IP 버전 4 가지고요. 지금 여러분 IP 버전 4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네트워크 128개가 있는데 각각의 네트워크 128개 각각의 네트워크는 몇 개의 호스트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몇 개의 호스트를 만들 수 있냐면요. 여기 총 3바이트, 이만큼의 3바이트가 모두가 다 0인 것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1인 것까지를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걸 계산을 해보게 되면 1677만 7,216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2개를 뺀다고 썼죠. 그 2개를 뺀 나머지 1677만 7,214개의 호스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숫자 그러니까 잘 안 읽히네요. 자, 아무튼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가 다 0000인 경우부터 시작을 해서 모두가 다 1111인 경우를 지금 다 계산하면 이만큼이 나오는 거잖아요.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이 나올 텐데, 자, 보세요. 모두가 다 0000인 이 첫 번째 주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네트워크 주소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모두가 11111인 것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브로드캐스트 주소라고 불러요. 자, 그럼 네트워크 주소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A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0부터 127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네트워크 주소를 얘기할 때도요, 이 네트워크 주소라고 하는 놈을, 호스트 주소가 아니라 네트워크 주소를 얘기할 때도요, IP 버전 4의 표현 방법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IP 버전 4라고 하는 것은 10진수점, 10진수점, 10진수점 이렇게 4가지로 표현하는 게 네트워크잖아요. 우리가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얘가 10인 네트워크를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0부터 127이니까 10인 경우가 있겠죠. 이 10인 네트워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 주소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10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네트워크 주소만을 얘기할 때도 반드시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IP 버전 4의 표현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살 때 만약에 네트워크 아이디가 10인 것을 사용하려면 여기는 10이 되어지고요. 나머지는 그냥 IP 버전 4의 표현 방법을 빌어서 나머지 호스트가 0인 경우 이게 바로 네트워크 주소입니다. 이건 호스트 주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주소를 표현하는 것 자체도 IP 버전 4의 표현 방법을 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호스트를 다 0인 경우를 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클래스 A에 해당되는 네트워크 주소의 아이디가 10인, 여기 있는 첫 번째 네트워크 값이 10인 네트워크 주소를 가리킬 때 10.0.0.0이라고 한단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0.0.0이라고 하는 이놈을 할당받은 호스트의 주소를 나타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호스트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은 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반면에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쓸게요. 10.255, 255, 255.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10이라고 하는 고정된 네트워크 아이디는 나오고요. 자, 나머지가 다 1인 경우입니다. 여기서도 나머지 호스트 아이디가 다 1인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이제 멀티캐스트 배우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정 장치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모든 장치를 가리키는 게 브로드캐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냥 잠깐 개념상으로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만약에 어떤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장치가 이렇게 4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 IP 주소가 다 다르겠죠? 장치의 IP 주소가. 그럼 여기 IP 주소가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장치 IP가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할게요. 자, 물론 IP 버전 4로 따지면 훨씬 이렇게 10진수의 4개의 포인트를 연결해야 되겠죠. 자, 지금 편의상 그냥 1, 2, 3, 4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요. 내가 데이터를 보낼 겁니다. 자, 지층에서 보낼 때 내가 1번한테 데이터를 보내면 IP 1번을 정해주면 되는 거죠. 3번한테 보내고자 하면은 IP를 3번으로 지정해서 보내게 되면 IP 3번한테 갈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제가 1번한테도 보내고 2번, 3번, 4번에 다 보내고 싶어요. 이 네트워크가 10.0.0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인데 이 안에 있는 모든 장치들한테 한꺼번에 다 보내고 싶어요. 그때 바로 브로드캐스트 주소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252525라고 이렇게 다 집어넣어 다시 말해서 모든 호스트의 주소를 일로 채워서 보내게 되면 이 네트워크 10.0.0.0에 해당되는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장치에 전달해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브로드캐스트입니다. 말 그대로 방송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모두가 들을 수가 있게. 자,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15.0.0.0입니다. 자, 이거는 A 클래스에 일단 해당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건 네트워크 주소일까요? 호스트 주소일까요? 네트워크 주소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15.255, 255, 255.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15.0.0.0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장치에 한 방에 모든 장치에 전달해라. 아니면 모든 장치로 가리켜라. 그 IP가 특정 IP가 아니고요. 모두에게 방송해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브로드캐스트 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특정 IP, 특정 장치를 가리키는 게 아닌 거죠. 그거 2개 뺀 거가 바로 실제 장치를 할당할 수 있는 호스트 주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일단 호스트 아이디 가지고 내가 그 장치를 할당한다. 단, 모두가 0인 경우, 호스트 아이디가 모두가 0인 경우와 모두가 1인 경우는 제외한다. 각각 목적성이 다르다. 다 0인 경우는 네트워크 자체의 IP를 나타내는 거고요. 다 1인 경우에는 브로드캐스트의 주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젠 B 클래스, C 클래스인데요. 개념은 동일하고 할당된 비트 바이트만 다르다는 거죠. 자, B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16비트 중에서요. 2비트를 제외한 거니까 2의 14승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할당 가능한 것은 16,384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총 16개의 비트 중에서 256 곱하기 256 중에서 거기서 두 가지를 빼고 65,534개의 호스트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C 클래스입니다. C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아이디가 총 여기 8개, 그 다음에 여기 5개입니다. 21비트를 할당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는 32개, 256개 할당할 수 있고, 256개 할당할 수 있으니까 32 곱하기 256 곱하기 256이 될 겁니다. 네트워크는 정말 많이 할당할 수 있고요. 하나의 할당, 200만 개 정도의 네트워크에 할당할 수 있는데, 각각의 네트워크는 일단은 총 256개에서 빼기 2한 254개를 할당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A 클래스로 갈수록 네트워크 하나당 많은 호스트를 할당할 수 있고, C 클래스로 내려갈수록 네트워크당 적은 호스트를 할당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호스트를 할당해서 그 클래스를 할당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딱 개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A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인 IP를 할당을 받을 때 국가 단위로 할당하는 크기죠. 1600만 정도 되면 1600만 인구가 안 되는 나라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요, 네트워크 아이디를 뽑아내는 겁니다. IP라고 하는 건 일단은 그게 네트워크 아이디를 가리키던 아니면 호스트 아이디를 가리키던 기본적으로 둘 다 호스트 아이디랑 네트워크 아이디 다 IP 버전 4의 표현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아이디를 표현하기 위해서 호스트 아이디가 다 빵빵빵인 경우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118.123.빵.빵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128로 시작하게 되면 얘는 B 클래스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B 클래스라고 하는 것에 원래 호스트 아이디 들어갈 자리가 지금 두 자리인데 이 두 자리가 빵빵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네트워크 아이디일까요? 호스트 아이디일까요?
네트워크 아이디죠. 네트워크 자체를 가리키는 거니까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IP에서, 이렇게 IP 버전 4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런 IP 주소에서 네트워크 아이디를 뽑아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서브넷 마스크의 기능이다라고 일단 생각하십시오.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28.123.2.123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런 IP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건 지금 딱 봐도 호스트 IP죠. 지금 호스트 ID가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네트워크 아이디를 빼내고 싶어요. 그러면 서브넷 마스크랑 AND 연산을 하게 되면요, 네트워크 아이디가 나옵니다. 그럼 얘 같은 서브넷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525 빵빵이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5525 그리고 나머지 여기가 다 빵빵인 경우라고 치면, 그러면 이게 서브넷 마스크죠. 그럼 결국에는 여기 있는 첫 번째 자리랑 두 번째 자리에 네트워크만 나오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 2525 빵빵의 의미겠네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요거 두 개를 AND 하게 되면 어차피 뒤에는 빵빵이니까 뒤에는 무조건 빵빵만 나올 거고요. 앞에 있는 두 자리만 그대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255가 다 1이니까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결국에 정리하면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은 내가 IP 주소랑 서브넷 마스크를 AND 연산을 함으로써 네트워크 아이디를 뽑아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우선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그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는 거를 왜 쓸까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어차피 우리가 B 클래스니 C 클래스니 A 클래스니 클래스는 일단은 IP 번호 앞에 있는 자릿수만 봐도 얘가 어떤 클래스인지 압니다. 어떤 클래스인지 안다라고 하는 소리는 바꿔 얘기하면 내가 네트워크 아이디를 굳이 뽑아내지 않아도 어디까지가 정확하게 네트워크인지 알아요. 그게 이미 정해진 거니까 클래스별로. A 클래스는 첫 한 바이트가 네트워크 아이디고 B 클래스는 2바이트, C 클래스는 3바이트라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단순히 네트워크 아이디를 뽑아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서브넷 마스크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다 클래스에서 정의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서브넷 마스크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서브넷 마스크의 존재 이유인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B클래스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당할 수 있는, 네트워크당 할당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스트의 개수가 65,536개에서 빼기 2한 것만큼 클래스당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A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A라는 회사에 부서가 4개가 있는데요. 그 4개의 부서에서 각각 10,000개의 컴퓨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내가 B클래스 하나를 땅 하나 가지고 오게 되면 이 네트워크가 지금 분리를 시켜놔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를 분리해놔야 되는데, C클래스를 가지고 만들게 되면 254개만 IP를 할당할 수 있거든요. 그럼 C클래스 가지고는 택도 없이 부족하죠. 그럼 결국엔 뭐를 할당해야 됩니까? B클래스를 할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65,534대의 호스트를 할당하는 B클래스 하나를 할당을 해야 되는데, 그럼 보세요. 여기 10,000대니까 내가 4개의 네트워크를 분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10,000대, 여기다가 65,536, 여기다 B클래스 하나, 여기다 B클래스 하나. 다시 말해서 B클래스를 4개를 할당을 해야 결국에는 이 A 회사가 모든 네트워크를 분리해서 10,000대를 수용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딱 봐도 여러분들 되게 지금 이게 되게 아주 비효율적으로 보여요. 결국에는 여기 지금 네트워크 A라고 하는 A-1이라고 할게요. A-1이라고 하는 부서에서 C 클래스를 할당을 하자니 모자라고, B 클래스를 할당하자니 훨씬 남아요. 하지만 내가 네트워크를 분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B 클래스를 할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B 클래스 4개가 필요하겠죠. 이 경우에는.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 A라고 하는 회사는 4개의 그러니까 10,000대씩 가지고 있는 4개의 부서를 할당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분리해서 할당하기 위해서 B 클래스를 4개를 할당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남아 돌아가는, 그러니까 모자란, 쓰지 않는 IP가 엄청나게 많겠죠. 자, 그게 되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B클래스를 하나를 할당하는 겁니다. 자, B클래스 하나를 할당하게 되면 일단 65,536개예요. 거기서 2개 빠지니까 65,534개가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어차피 A는 6만 개를 IP를 할당받을 수 있으니까 분리된 네트워크라고 하더라도 일단 각각 다시 해보면 4만 개잖아요. 그럼 나는 결국에는 B클래스 하나를 가지고 그냥 이 4만 개를 할당을 할 수가 있는 꼴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얘를 그냥 사용하게 되면 이 만대 이렇게 4개의 부서는요, 동일 네트워크 안에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B클래스 하나의 네트워크 지금 몇 개 할당받았습니까? 하나 할당받았습니다. 그럼 하나의 네트워크를 할당받은 겁니다. 그 하나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다시 만대 호스트를 연결해봤자 이 4만 대는요,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분리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분리하는 방법이 바로 서브넷 마스크입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B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아이디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그러니까 2바이트 때까지인데요. 서브넷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서브넷 마스크랑 엔드하게 되면 네트워크 아이디가 나온다면서요. 그 네트워크 아이디를 나오게 하는 서브넷 마스크를요, 원래보다 2개를 더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내가 네트워크로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몇 비트를 더 썼죠? 네트워크로? 2비트를 썼습니다. 2비트를 네트워크 분리하는데 더 많이 썼습니다. 자, 더 썼다 보니까 네트워크를 2비트를 더 썼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4개를 만들었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원래는 여기까지가 네트워크인데 2비트를 더 할당했으니까 00, 01, 10, 11 이렇게 4가지의 경우로 네트워크가 더 추가가 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4개의 서브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4개로 쪼갰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4가지의 네트워크로, 그러니까 2비트를 네트워크로, 아이디로 할당을 하다 보니까, 요거 빼놓고 나머지 호스트의 개수는 줄어들겠죠. 이 호스트는 여기가 8개고 여기 6개니까 총 14비트만 할당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4비트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호스트의 개수가 16,384 빼기 2개만큼이에요. 자, 그럼 정리하면 원래는 65,534개의 호스트를 할당할 수 있는 B클래스를 네트워크를 4개로 더 쪼갠 겁니다. 그걸 서브넷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브 네트워크의 줄임말이 서브넷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4개로 줄였으니까 결국에 이거 나누기 4 한 거죠. 그 4개 한 것만큼의 호스트를 할당할 수가 있겠죠. 물론 각각의 호스트는 역시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는 서브넷 마스크의 마스크 번호가 255, 255에다가 앞에 2비트를 더 네트워크 아이디로 사용했으니까 1920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 나는 B클래스 하나만 가지고 실제로는 네트워크를 4개를 쪼개서 쓴 거고요. 그 4개 각각에다가 16,000개 정도의 호스트를 할당할 수 있으니까 이제 얘네들을 각각 A, B, C, D라고 하는, 그러니까 A 컴퍼니 안에 4개의 부서에다가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되면 이제는 네트워크도 분리한 상태로 각각의 수용할 수 있는 만대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IP를 할당할 수가 있는 거죠. 얘기가 조금 장황하긴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브넷 마스크의 기본적인 목적은 지금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딸랑 3개밖에 클래스를 제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듬성듬성하단 말이죠. 하나는 254개만 할당할 수 있고, 하나는 65,534개만 할당할 수 있고, 하나는 아예 1,600만 개 정도 할당할 수 있고, 그럼 도대체 그 사이에 나는 적절하게 10,000개만 필요해. 나는 5만 개만 필요해. 나는 10만 개만 필요해.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 바로 서브넷 마스크를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서브넷 마스크가 없으면 클래스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종류별로. 하지만 그렇게 3가지로만 또 가능한 것이 바로 서브넷 마스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공인 IP와 사설 IP입니다. 자, 공인 IP라고 하는 것은요, 인터넷상에서 장치간을 구분하는 유일한 식별에 사용되는 IP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 들으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 그 사설 IP와 공인 IP에 대한 개념이 좀 없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IP 버전 4가 기본적으로 45억 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IP 버전 4예요. 45억 개인데, 이 45억 개 정도 가지고는 모자라다고 했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금 잘 쓰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 IP의 개수는요, 훨씬 많습니다. 45억 개보다. 그러면 일단 IP 버전 4가 일단 벌써 사용이 불가능해야 되죠. 충돌이 나야 된다는 소리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IP 버전 4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설 IP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건 정확하게는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IP는 모든 장치별로 IP는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 IP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공인 IP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설 IP는 장치 간 똑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여러분의 그 공유기를 사용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사용할 때 여러분들 공유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192.168.0.10, 20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옆집도 그럴걸요. 친구분들도 그럴 거고요. 다 192.168.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대부분. 물론 이제 공유기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공인 IP와 사설 IP인데요. 공인 IP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는 인터넷상에서 절대로 겹칠 수가 없는 것. 그게 바로 공인 IP를 얘기하는 거고, 내부망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사설 IP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내부망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내부망, 우리 집 내부망에서 여러분들 집마다 공유기를 가져다 놓으시면 다 네트워크가 내부망이 하나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 바깥으로만 나가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의 IP 주소랑 옆집에 있는 컴퓨터 IP 주소가 같을 수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사설 IP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소리는 그럼 인터넷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 넷이라고 하는 게 여기 여러분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공유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집에. 자, 그럼 여러분들 집에서 지금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고요. PC를 사용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192.168. 어쩌고 쭉 나오는데요. 자, 이게 결국엔 다 사설 IP입니다. 자, 사설 IP는요, 기본적으로 클래스별로 정의가 되어져 있는데, A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10으로 시작하면 다 사설 IP입니다. 이건 바깥으로 못 나갑니다. 이 IP는. 다시 말해서 인터넷상에서는 이 IP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2점 하고 나서 B클래스 같은 경우에는요, 16부터 31 사이, 두 번째 바이트가 16부터 31 사이는 마찬가지로 사설 IP입니다. 바깥으로 못 나가고요.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192.168점으로 시작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IP일 거예요. 자, 이게 그 공유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설 IP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같은 경우에 사설 IP입니다. 바깥으로 못 나갑니다. 그럼 바깥으로 못 나간다라고 하는 게 인터넷을 못 한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노트북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유기를 통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공유기를 통해서 나갈 때는요, 이제 공인 IP로 바뀌어서 나가는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 IP로 들어왔다가 이 공유기의 역할 자체가 그걸 다시 사설 IP로 배정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사설 IP에서의 요청을 다시 공인 IP로 바꿔주는 거. 그럼 바꿔 얘기하면 실제로 이 공유기에 할당되어져 있는 IP는 딸랑 하나인 거죠. 이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의 IP가 사실 내부적으로는 여러 개의 사설 IP를 또 구성을 해서 여기서 어떤 것으로 가든지 간에 이 IP로 바뀌어서 인터넷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기 노트북, PC, 스마트폰 집마다 다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겹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공인 IP는 어차피 옆집이랑 충돌되지 않을 테니까 이게 바로 공인 IP인 거고요. 어떻게 IP 버전 4라고 하는 딸랑 45억 개밖에 없는 걸 가지고 아직까지 쓸 수 있는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사설 IP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유기를 똑같은 제품을 사면요, 기본적으로 기본 세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사설 IP 구성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192.168.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